당이 원하고 후보가 원하는데도 나는 사전투표가 옳지 않다고 고집을 하시지 말고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면은 당이 원하고 후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이 투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고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6시에 투표장에 가듯이 우리도 내일 투표장을 향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근반이 우리가 단일화라는 징검다리를 지금 첫 단계를 거쳤고 마지막 아름다운 결실을 내는 정권교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극적인 단일화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일화 타결은 바로 우리들에게 정권교체의 청신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일화는 사전투표로서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로 나라 살립시다. 제가 사전투표를 하자 하면은 반감을 갖거나 혹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공병호 언론인,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이 보수 유튜브들이 혹은 우파 유튜브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 우리가 당해봤거든요. 일장기, 나뭇잎, 화살표가 들어간 보도도 못한 그런 투표 용지가 나오니까 이게 본선거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전투표 해놓은 함에서 바꿔치기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걱정을 해서 이번에는 다시는 안 속는다, 선관위도 못 믿는다, 이런 장난을 치는 민주당도 못 믿는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대로 사전투표를 안 하고 당일만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에서 부정투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그리고 필요한 다른 조치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하는 것도 못 믿겠고 법적 조치가 되어 있다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아서 여러 겹으로 접으세요. 여러 겹으로 최소한 4겹, 8겹 정도는 이렇게 접으세요. 접었다가 다시 펴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원하는 후보한테. 원하는 후보는 당연하죠. 2번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1번입니다. 찍고 난 뒤에 이 도장이 말리려야 됩니다. 후 불어서 마르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7번, 8번, 8짝으로 접어서 함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투표 용지를 소위 말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장기, 나뭇잎 이런 게 걸려져 있는 투표 용지는 매끄럽게 된 면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펼 때에 벌써 접힌 자국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정말 걱정하시는 분, 부정을 걱정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전투표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 후보님께서 최근 유세 연설 가실 때마다 꼭 유세 끝에 여러분 반드시 사전투표를 하십시오 하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이 3월 9일 하루 투표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 시간이 되시는 분은 사전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사전투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가장 앞장서서 3월 4일 사전투표 하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후보 따라 3월 4일이나 5일 집중 투표를 하여 투표율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부정투표가 있을까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투표보다 더 위험한 요인이 뭐냐 하면은 질병청의 통계에 의하면은 그들이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3월 9일 선거 당일날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3월 4일, 5일 아무 일도 없고 멀쩡했는데 9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이 난다, 열이 난다. 아, 내가 이거 보니까 뭔가 감염자, 확진자 있다. 확진자일 것 같다, 증세가. 투표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일, 5일 투표 안 하신 분이 9일날 자기가 간절히 그날을 지키고 사전투표가 아니라 나는 본 선거일날 투표를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 했는데 자기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고 미루다가 투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5년에 한 번 정말 중요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청약할 기회가 3일간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청약 신청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일단은 모두 첫날에 할 겁니다. 혹시라도 남은 2일에 순서가 늦어가지고 벌써 꼬리가 잘렸다든지 마감을 했다든지, 뭐 이거는 마감까지는 아닙니다만 비유를 한다면 2일에 사정이 생겨서 청약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은 청약 첫날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11시 윤석열 후보님께서 직접 전화로 사전투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육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내일 꼭 투표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당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높으면 주변에 투표 동참을 유도하는 에너지도 일으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후보의 간절한 부탁이고 국민의힘의 당의 방침입니다. 당의 방침이라는 걸 제가 벌써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원하고 후보가 원하는데도 나는 사전투표가 옳지 않다고 고집을 하시지 말고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면은 당이 원하고 후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이 투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고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로 선점적으로 압도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려 놓는 것이 선거에서 상대방에게 길을 죽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날 9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리 투표해두고 9일 노는 날이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날 볼일 보시고 쉬십시오.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사기도 떨어집니다. 더구나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적인 단일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접전을 하다가 단일화가 되었으니까 그 성취감에 자칫 느긋해져서 투표 참여하고 있지 않다가 9일날 하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정몽준 그 당시에 지지율이 2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으로서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몽준과 단일화를 시도를 했지만 단일화를 예스를 해놓고 정몽준 후보가 밤 12시 바로 직전에 단일화를 깹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100% 이해창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내가 투표 안 해도 우리가 투표 안 해도 벌써 완전히 이겨놓은 거야. 이런 교만함을 보인 겁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측은 죽을 힘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이게 특히 언제부터냐 하면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 독려를
집단적으로 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퍼센티지 올라가는 거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노무현 쪽의 투표 동료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회창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노회창과의 싸움에서 내가 안 넣어서도 이미 투표는 이긴 거야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이회창 후보가 3번을 대통령 도전했는데 몇 프로 차이로 졌는지 아십니까? 1.6% 차이로 100% 이상 당선을 확신했던 이회창 후보가 1.6% 차이로 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투표율이었습니다. 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율에 의해서 진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실수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로 나라를 살립시다. 반드시 사전투표합시다. 내일 윤석열 후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6시에 투표장에 가듯이 우리도 내일 투표장을 향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근반이 우리가 단일화라는 징검다리를 지금 첫 단계를 거쳤고 마지막 아름다운 결실을 내는 정권교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